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상희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 연구소의 콜로키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로 소음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사람에게 노출됐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어떤 소음이 얼만큼 노출돼야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정밀하게 사람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또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와 같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콜로키움 시간을 통해서 소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럽 지역에서 진행된 연구를 토대로 소음의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다음 아프리카에 필요한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리와 소음의 차이를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들려드리는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실게요.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께서 조금 전 들으신 소리는 새소리, 그리고 도로교통 소음, 공사장 소음, 그리고 빗소리였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떤 소리는 듣기가 좋고 또 어떤 소리는 비교적 듣기 불편하다고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새가 지저귀는 소리나 비가 내리는 소리를 소음이라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나 곳곳에서 경적이 울리는 소리, 아니면 공사장에서 들리는 소리에는 소음이라는 말을 붙여도 별로 이상하지 않죠. 이처럼 소음은 원치 않는 소리, unwanted sound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소리는 청각기관이 감지하는 공기 압력의 변화인 반면에 소음은 심리적인 개념, 주관적인 개념으로 듣는 사람이 그 소리를 원치 않는 소리라고 인식한다면 그게 바로 소음입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새가 지저귀는 소리나 비 내리는 소리를 우리는 소음이라고 인식하지 않지만 도로교통 소음이나 공사장 소음은 소음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 소음의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노출되는 소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소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우리가 자주 노출되는 소음 중에는 여러 교통수단이 유발하는 소음이 있는데요. 항공기나 기차, 아니면 도로에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것들이 모두 교통소음원이 됩니다.
공사소음도 우리가 종종 노출되는 소음입니다. 공사장으로부터 들리는 시끄러운 소음이나 이웃집의 리모델링 공사 소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연이나 행사, 음악과 같은 것들도 소음이 됩니다. 특히 이웃집으로부터 들리는 음악 소리는 가끔은 이해할 수 있지만 또 가끔은 소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음악이 들리는 시간이 언제인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아니면 그 이웃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이 외에도 다양한 복합 요인에 의해서 소리로 인식되기도 하고 소음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공감을 얻고 있는 소음에는 층간소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에 공동주택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만큼 이웃이 유발하는 소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있고요. 우리나라 법령에서 층간소음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하며 층간, 즉 아래 윗집뿐만 아니라 옆집이나 대각선 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에 포함됩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소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그리고 꾸준하게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유럽 지역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소음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은 우리의 인체에 여러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청력을 손상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고 작업 능률을 저하시킵니다. 아동의 인지 발달을 늦추고 심혈관계와 내분비계의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유럽 환경청 EEA에서 배포하는 인포그래픽입니다. 보시면 55데시벨 이상의 도로교통 소음이 유럽 인구의 4명 중 1명꼴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소음으로 인해 약 2천만 명의 유럽인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800만 명이 수면 방해를 경험하고 4만 3천 명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EEA는 소음이 고혈압이나 기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해서 연간 10,000명 정도가 조기 사망한다 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소음의 건강 영향을 설명하는 피라미드입니다. X축은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고 Y축은 그 영향의 심각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 피라미드의 맨 아래층을 보시면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경험하는 것이 소음의 1차적인 영향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이 불편감과 불쾌감이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게 더 심해지면 혈압과 같은 건강 이상의 징후라 할 수 있는 생리적 반응이 유발됩니다. 또 그게 더 심해지면 질병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WHO 피라미드가 설명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소음의 문제를 사망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높은 레벨의 소음에 노출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아동이나 노인, 또 기타 질환을 앓고 계신 사람들과 같이 소음에 특히 취약한 집단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음이 가지는 건강 위해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만 소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동물들에게도 소음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합니다. 인간이 유발하는 다양한 소음이 동물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먹이를 찾거나 위험을 감지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바닷속 생물들이 거리나 방향을 탐지하고 소통하는 일에 방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가축의 생산력이나 번식력을 저하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좀 귀여워서 또 그 심각성이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유튜브나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또 심각한 사진들과 영상들도 또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물들이 우리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출시키는 소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겪고 있는지 그 심각성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7, 80년대부터 소음이 인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 그동안 유럽연합 EU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유럽 지역 사무소가 그동안 발간해온 보고서들 중 일부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 발생지 인근 거주자들의 건강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인근 주민들이 소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소음원별로 어떤 건강 위해성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음 지도는 소음의 건강 영향을 알아보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소음 지도는 국가별, 지역별, 지점별로 소음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시각화해 줍니다. 그리고 그 소음 지도를 기반으로 인근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소음 지도 데이터는 소음의 장기적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필수 자료가 됩니다. 초기에는 연구자들이 소음계를 들고 직접 현장에 가서 소음을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사용해 소음 지도를 그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소음 지도가 제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수의 장소에 이미 설치된 소음계가 지속적으로 소음을 측정하면서 소음 지도에 그 정보를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소음 지도는 유럽 지역 철도 소음에 노출되는 인구의 수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보라색은 75데시벨 이상, 빨강색은 65데시벨 이상일 때를 나타내고요. 원의 크기는 그 소음에 노출되는 인구의 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EU와 WHO는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지금까지 3차례의 소음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습니다. 처음에는 1999년에 지역사회 소음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소음원별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상황별로 얼마만큼의 수준, 얼마 정도의 수준 이상의 소음 레벨은 노출하지 않을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9년에는 유럽 지역 야간 소음 가이드라인을 발간해서 밤 시간대에 노출되는 소음이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상세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18년에는
유럽 지역 환경소음 가이드라인을 발간해서 그동안의 내용을 보완하고 그 사이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을 추가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WHO 소음 가이드라인에는 소음원별 그리고 상황별 소음 노출 권고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 소음은 53dB를 넘지 마라. 수면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야간에 침실 내부에서 소음을 측정했을 때 30dB를 초과하지 마라. 산업시설이나 상업시설, 또 교통시설 등에서는 실내외 관계없이 70dB를 초과할 경우엔 청각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권고사항을 토대로 유럽 지역은 소음관리 법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지역에서 수행된 소음의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각장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철강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것인데요. 조사 대상이었던 8개 현장이 대부분 높은 레벨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중 4개 현장은 105dB를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청각 보호를 위한 훈련을 실시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하면서 아직 아프리카 근로자들이 청각장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에 가까운 직원들은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대한 염려를 표했다고 했고 11%는 청력의 문제를 경험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출간된 논문들도 소음성 청각장애 예방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좌측의 논문은 남아공에 소재한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입니다. 아동기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에 청각장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아동기 청각장애 발생률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논문은 아프리카 지역 광물산업 현장에서 소음성 청각장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예방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방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역별 청각장애 관련 현황을 보여줍니다. 여기 X축은 의료시설 접근성 및 질적 수준을 보여주고요. Y축은 해당 장애를 가진 연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청각장애를 가지고 사는 연수가 가장 높은 반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접근성이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WHO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포스터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기 청각장애의 위험을 분명히 하고 장애 발생률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멸종위기 야생동물 기금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남아공 지역의 멸종 위기종과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 중에 현재 이 지역에 노출되는 소음 공해가 그곳의 해양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산업 발전이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는 해양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남아공 국제공항 인근에서 항공기 소음이 노출됐을 때 영향을 알아본 연구입니다. 또 아프리카 지역의 소음 연구에는 소음 지도를 보여주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요. 이 연구는 또 저자가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많은 노고를 기울여서 이렇게 소음 지도를 보여주는 연구라서 또 주목할 만합니다. 이 연구를 살펴보면 공항 인근 거주자들이 항공기 소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고 일상생활에도 방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낮은 레벨의 소음인데도 인근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노출로 인해서 생활에 방해를 겪고 있다는 보고가 있으면서 소음 노출에 따라서 그곳에 대책을 마련하고 조금은 토지 사용에 있어서 주민들 거주지와 또 주거 단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논하는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는 남아공 지역의 공항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과 후 아동의 반응을 비교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렇게 종단 연구를 통해서 시간차를 두고 자료를 수집한 사례는 이 연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되게 주목할 만한 연구였고요. 이 연구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군을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높은 수준의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이었고 다른 집단은 항공기 소음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소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해보니 공항이 이전하기 전이나 후나 상관없이 본래 항공기 소음에 많이 노출되는 아동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높았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결과는 소음에 대한 만성 노출이 소음 노출이 멈춘 뒤에도 그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된다는 또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남아공 지역에 공항이 이전되기 전과 후 아동들의 독해 수준을 평가한 연구인데요. 조금 전 소개해드린 연구와 유사하게 높은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었던 아동들은 공항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에도 다른 집단에 비해 여전히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적 소음 노출의 심각한 후유증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향후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연구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아프리카 지역의 성장을 위해 우선시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목차를 보시면 그 우선순위
우선시해야 할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거버넌스, 경제, 환경,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의 아프리카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설명이 있으면서 이 보고서는 가장 먼저 SDG,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별로 2030년까지 SDG를 얼만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각 국가별로 2015년에는 SDG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주고 있고, 그로부터 2030년까지 각 국가의 상황에 맞춰서 얼만큼 더 나아가야 할지 그 목표 수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SDG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로 나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또 각 국가별로 특별히 우선시하고 있는 SDG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소음의 영향을 평가하고 소음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SDG의 여러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소음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3번, 건강한 삶의 보장과 복지 증진, 그리고 4번, 양질의 교육 보장, 11번,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그리고 14번, 해양 자원의 보전, 그리고 15번, 육상 생태계의 보호 등의 목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4번, 11번 목표는 소음이 인체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14, 15번은 소음이 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질병이나 위생 문제, 식량이나 직업 문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같이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이 많은데 소음을 연구하는 것은 아직 사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점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소음을 비롯한 여러 환경 요인들이 인체와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해지기를 희망해 보고 있습니다. 좌측 사진은 각각 이집트와 케냐의 도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독일의 사진이고요. 비교하고자 보여드리는 이유는 현재 아프리카 지역은 도로교통 소음이나 철도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저소음 포장도로 같은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이 좀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보단 먼저 구축해야 할 다른 인프라가 많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음벽이 단지 방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에 따라서는 공기 중 먼지를 저감해주는 기능도 함께 있을 수 있고, 또 주변의 보행자나 주변 건물을 보호하는 안전과 관련된 기능도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설치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되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표의 주제를 소음의 영향으로 잡은 만큼 소음에 초점을 좀 맞춰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다른 개념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음향 분야에서는 사운드스케이프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접목해서 도시를 계획하고 도심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운드스케이프이란 단어는 사운드와 랜드스케이프를 조합한 단어입니다. 랜드스케이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을 뜻한다면 사운드스케이프는 귀로 들을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개인이 도심 속 소음 환경을 벗어나 자연의 사운드스케이프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점차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도 새가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살랑이고 나뭇잎이 작게 흔들리는 소리, 아니면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 편안한 기분이 드실 겁니다. 이처럼 자연이 만들어내는 사운드스케이프는 사람의 심리적, 생리적 회복을 촉진시킨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는 자연이라는 방대한 자원이 있고 이 자원은 소음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아프리카 지역에서 소음이 어떤 위해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불어서 그 지역이 이미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이 인체 건강에 어떤 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재밌는 할 수 있는 연구 주제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